자, 오늘은 처음고 2학년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는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의 6분의 5파인데 코사인 6분의 5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더해주시면 0이 된다는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2번은 첫째 항이 2이고 이제 공차가 3인데 이게 답은 1번으로 내가 다운받은 파일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면 또 이제 답이 1번이 아니라서 답이 1번이려면 첫 장이 마이너스 2인데 내가 원본 시험지가 없어가지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5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답이 14가 됩니다. 답이 14. 만약에 1번이 정답이 되려면 첫 장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3번에서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아랫값이 일단 4인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인 값이 4분의 3이라고 주어졌는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아랫값이 4였으니까 얘는 8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값이 4분의 3이라고 하셨으니까 A와 B와 C, 즉 둘레의 길이는 양변에 8을 곱해서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서는 시그마 계산을 시키셨는데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맞춰져 있으니까 일반항끼리 합쳐줄 생각을 하셨어야 됐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다가 앞에 거 전개하시면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될 거고 뒤에 거를 전개하시면 K의 제곱에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다가 K제곱은 지워질 거고 4K, 3K 빼면 K에다가 플러스의 4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의 4. 그럼 시그마 1부터 10까지 K가 55가 될 거고 4가 10개 있으니까 40, 정답은 95.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 찾는 문제인데 원래대로라면 코사인에 3x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코사인은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간에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갖게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2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생길 거고 거기에서 또 1을 빼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과 1이 각각 최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값은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거고 주기를 C라고 하자 했는데 얘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였던 2파이를 코사인에 있는 x계수 3으로 나눠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과 3분의 2파이를 곱해주시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2파이가 됩니다. 4번이겠죠. 6번에서는 AN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항이 16이라는 정보로부터 세 번째 항의 값이 8이 되겠고요. 공차를 D라고 한다 하면 7과 네 번째, 7번째, 네 번째 칸은 3칸 차이 나고 그 3칸의 간격이 9라 그랬으니까 공차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가 AN이라는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3을 대입했을 때 8이 나와야 되니까 3n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그냥 시그마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번째까지 더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3k-1 계산하시게 되면 3 곱하기 1부터 10까지 k가 되면 5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10개 있는 거죠. 그럼 165에서 10을 뺐으니까 정답은 155가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7번에서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인 상황이야. 공비가 양수인 상황인데 지금 S6분의 R-1분의 A에 R의 6승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S의 6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S의 12가 있으니까 R-1분의 A에다가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일단 되는데 요 값이 9가 됐대요.
9.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R-1, R-1 날라가고 A하고 A도 지워지죠. 그 다음에 아래 6승 빼기 1 합차공식 인수분해 하시면 아래 6승에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에는 아래 6제곱의 값이 8이 될 거고 공비가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 세제곱의 값은 2 루트의 2가 되겠죠. 물어본 게 지금 A 4분의 A 7인데 쟤네들이 3칸 차이 나니까 그냥 정답이 바로 1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외접원과 내접원의 넓이를 각각 S1과 2라고 했는데 일단 이 조건을 먼저 좀 건드려 보면 얘는 2R분의 A로 바뀔 거고요. 2배의 코사인 법칙 변형하시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2AC로 나누어 주시고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일단 양변에서 2R분의 1, 2R분의 1 지워질 거고 2랑 2도 약분되죠. C랑 C도 약분돼. 그럼 A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A제곱이랑 A의 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같게 되겠네요. A제곱은 또 지워질 거고 너네 둘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B와 C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등변이라는 이야기인데 꼭지각의 크기가 60도인 이등변이니까 결국 이러한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삼각형 한번 작동해 봅시다. 대강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고 A에 B에 C가 되겠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넓이를 지금 물어봤는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전부 다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 중선을 2대 1의 비율로 내분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내접원이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그대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곧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부터 얘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고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지금 2대 1이고 모든 원은 닮음이기 때문에 결국 외접원의 외접원의 넓이가 S1이죠. S1과 S2의 비율은 닮은 비에 의해서 4대 1이 되겠죠. 4대 1. 그래서 S2분의 S1을 하시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면 수학적 귀납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4의 n승 마이너스 1이 3의 항상 배수가 된다는 걸 증명했답니다. 일단 1 대입했을 때 성립함을 잘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K번째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3의 배수라고 잘 가정해줬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바로 이제 K 플러스 1번째의 상황을 보면 4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박스 곱하기 4의 K승이 된다 그랬는데 뒤에 마이너스 1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4의 K 플러스 1제곱을 4 곱하기 4의 K승으로 쪼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4의 K승은 3m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바꿨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적어보면 4에다가 3m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황이겠네요. 근데 요거 전개해보면 12m에다가 플러스에 4 빼기 1이니까 3되죠. 그걸 다시 3으로 묶었기 때문에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박스 나에 들어갈 말이 4m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가에 들어갈 값 얘죠. 요걸 그냥 P라고 했고 나에 들어갈 식 얘를 F의 M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17,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에서는 일단 이 두 번째 조건이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등차 수열.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였기 때문에 공차가 3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바로 일반항을 써보시면 3n의 첫째 항이 1이 돼야 되니까 3n-2라고 일반항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시그마 계산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20일까지 루트의 a의 k 플러스 1이면 요거의 다음 번째 항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의 3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분의 1인 거죠. 유리화 해주셔야 될 테니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3k 마이너스 2 분자에도 똑같은 거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합차 공식 적용하시면 공차가 3이었으니까 3분의 1이 생길 건데 그 3분의 1을 시그마 밖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21까지 아까 유리화하면서 생겼던 루트의 3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의 3k 마이너스 2 요렇게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풀어줄 건데 3분의 1에 요거 지금 딱 한 칸 차이기 때문에 결국 맨 처음과 맨 끝을 빼고 다 지워지게 돼요. 이게 더 큰 값이니까 루트의 요 앞에다가 21을 대입하시게 되면 63 더하기 1이니까 64 64의 루트 값에다가 1을 여기다 대입한 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7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써서 지워보셔도 됩니다. 11번 두 점을 이은 선분 OA를 10등분을 한 점을 차례로 P1부터 P9라고 하죠. 그럼 이제 10등분 했으니까 맨 왼쪽에 있던 원점 빼고 지금 저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그럼 우리가 바로 이제 P의 K의 좌표를 적어 볼 수가 있겠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 간격을 10등분 했으니까 20분의 파이씩 늘어갈 거야. 그죠? 그러면 P1의 좌표는 20분의 파이 P2의 좌표가 20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K번째면 20분의 K파이,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과 sin X의 그래프의 교점을 QK라고 하자 했으니까 QK의 좌표는 X좌표가 PK랑 똑같겠죠. 그리고 얘를 sin X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sin의 20분의 K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PK, QK의 길인데 PK, QK의 길이면 그냥 얘 Y좌표죠.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고 2분의 파이면 0부터 90도까지니까 사인이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그냥 얘를 길이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시그마에 대입해보면 K는 1부터 9까지 사인 제곱에 20분의 K파이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거 뭐 9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사인 제곱에 20분의 파이하고 사인 제곱에 20분의 2파이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0분의 3파이 그리고 사인 제곱에 20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 20분의 5파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이 20분의 6파이는 여기다가 쓸게요. 사인 제곱에 20분의 6파이 이쪽은 사인 제곱에 20분의 7파이 이쪽에다가는 사인 제곱에 20분의 8파이가 있을 거고 맨 앞에다가는 사인 제곱에 20분의 9파이를 써봅시다. 되시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사인의 20분의 9파이라는 값을 좀 생각해 볼게요.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20분의 파이를 빼준 값과 같아요. 그럼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세타로 각변환이 될 거고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코사인의 제곱에 20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윗줄에 있었던 사인 제곱 20분의 파이하고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하고를 더하게 되면 그대로 값이 1 되겠죠. 1. 그럼 같은 논리로 얘네 둘을 더해도 1이 될 거고 얘하고 얘를 더해도 1 될 거고 얘랑 얘를 더해도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얘 혼자 남는데 사인 제곱에 4분의 파이죠. 약분하면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1, 4개랑 2분의 1을 더하자는 소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12번은 그냥 시그마 표현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냈는데
윗줄에 결과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그마들을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기억은 1부터 10까지인데 K가 여기 있어요. 그럼 1을 대입하면 A의 11의 제곱, 2를 대입하면 A의 1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10까지 대입하게 되면 20의 제곱이죠.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되네. 그죠?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처음부터 20번째 한까지의 제곱이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 뭐 쭉 가서 10번째 제곱도 있을 거고 11번째 제곱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20번째 제곱까지 가자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1부터 11까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날리자는 소리가 되죠. 그럼 결국 결과값이 12번째 제곱부터 마지막에 20번째 제곱까지 가니까 이거는 맨 앞에 있는 11의 제곱항이 없잖아요. 그치? 항상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니은 틀렸고. 디귿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된 짝수랑 홀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6이 들어갔을 때 11번째 제곱 그리고 12번째 제곱이죠. 그 다음에 7이 들어가게 되면 A의 13의 제곱 플러스 A의 14의 제곱이 될 거고 쭉 대입하다가 마지막에 10까지 대입하시게 되면 A의 19의 제곱 더하기 A의 20의 제곱이네요. 뭐 괄호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 같은 값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을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리을 잘 모르겠으면 또 써보면 되네. K가 1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0을 여기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는 안 들어가겠지. 그럼 대입해주면 10배에 A의 10의 제곱이죠. A의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1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에 A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12의 제곱 이렇게 되죠. 12에 A의 12의 제곱 마이너스 A의 1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시그마가 19까지이기 때문에 19배 A의 19의 제곱 마이너스 A의 20의 제곱이 되겠고 그리고 한 개 더 20에 A의 2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10배의 A11제곱에다가 11배의 A11제곱이 있어서 맨 앞에 10배의 A의 10의 제곱을 쓰시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A의 11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남는 거 보면 마이너스 11A 12제곱이랑 12A 12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수가 또 1이 돼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18A 19제곱이 있었을 건데 여기에 19A 19 있으니까 A의 19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9A 20하고 20A 20이니까 플러스 A 20의 제곱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얘가 하나 더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는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13번을 보시면 역시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또 나왔는데 저러한 직선과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만 있고 쉽답니다. 자, 일단 저 직선을 좀 먼저 보시면 x 더하기 ny에 마이너스 n은 0인데 얘는 항상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1 지나겠죠. n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n,0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x절편하고 y절편이 각각 n과 1인데 문제에서 우리가 자연수의 값을 물어봤으니 결국 x절편이 n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y는 3배의 탄젠트에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값이야. 근데 얘 주기 한 번만 보시면 원래 탄젠트의 주기를 4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4가 되죠. 주기가 4. 그럼 원래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땠을 거냐면 대강 여기에 이제 원점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다가 주기가 4기 때문에 정근선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4를 찍고 올라가고 6에서 정근선 생기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이걸 두 칸씩 밀겠대. 이걸 두 칸씩 밀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 정근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정근선이 Y축으로 오겠죠. 정근선이. 그리고 여기 있던 2라는 정근선이 4라는 곳으로 오게 돼서 2가 대칭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저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일사분면의 교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Y축의 오른쪽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0이 정근선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2,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4에서 정근선이 생겨요. 그리고 또 올라와서 6을 찍고 올라가서 8에서 정근선이 생길 거고요. 조금만 더 그립시다. 그 다음에 또 올라오다가 10을 찍고 또 올라가다가 12에서 정근선을 만들겠네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이쪽은 비율을 조금 높여서 그릴게요. 그러니까 0,1이면 원래 이쯤인데 이러면 잘 안 보이니까 한 요쯤에 0,1이 있다라고 과감하게 찌릅시다. 자, 그러면 지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음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이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약간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지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돼야 교점이 일사분면에서는 두 개밖에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계가 되는 지점은 언제냐면 여기 있는 6,0을 지나갈 때 6,0 지나갈 때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교점 생기고 여기 하나 교점 생기죠. 근데 얘는 X축 위의 교점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돼서 이거 한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야 되는 건 자연수 n의 값이고 그 자연수 n이 지금 X절편이니까 이 X절편이 6보다는 오른쪽으로 얘처럼 빠져줘야 일사분면에서 교점 두 개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n은 6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 다음 경계인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오기 직전에야 두 개 될 거고 10,0을 지나게 되면 교점이 여전히 두 개죠. X축 위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지게 되면 교점이 두 개를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가능하더라. 그럼 문제에서 원했던 건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7, 8, 9, 10 4개가 될 거고 얘네들의 합은 34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14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AB의 길이, BC의 길이, CD의 길이, DA의 길이 전부 다 주셨어요. 일단 변의 길이를 표시해보면 AB가 3이고요. BC가 4가 되고 CD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래요. 자, ABCD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내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시든 이렇게 그리시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하시게 되면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시고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셔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신 다음에 사인 세타를 따서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내신하는 친구들이 배우는 공식이 브라마-굽타 공식이 있어요. 브라마-굽타 공식. 헤론의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스몰 s라는 값을 반둘레라고 지정을 합니다. 반둘레. 그러니까 전체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란 이야기예요. 이때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에 s-a, s-b, s-c, s-d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브라마-굽타 공식인데 얘를 이제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지금 원에 내접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반둘레 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3, 4, 7, 30, 12죠. 12의 절반이니까 6이야.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원래 이제 헤론의 공식은 하나가 S였는데 지금 이제 변이 4개니까 그냥 하나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에서 각 변의 길이 빼시면 되니까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이죠. 이게 그냥 넓이라고요. 이게 넓이. 3 2개 있으니까 밖으로 빼시고 루트 8인데 루트 8은 2루트 2니까 정답이 6루트 2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내신인데 언제 이러고 뒤에 문제 풀까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15번. 이 참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일단은 따달라고 했는데 뭐 표준형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의 x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사인 세타의 제곱이 필요할 거고 없던 거니까 다시 빼주셔야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뒤에는 코사인 제곱의 세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3개를 데리고 만들어 주시면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x 좌표가 p니까 p가 그냥 사인 세타예요. 그지? 그 다음에 q는 y 좌표니까 q는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의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p가 q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럼 삼각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가 되고 여기 사인 1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의 2배의 사인 제곱 세타로 식이 바뀌겠네요. 그죠?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을 전부 절로 넘겨주시면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지게 되겠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크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이렇게 이제 풀리게 돼요. 근데 사인 세타라는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상황만 보시면 되겠고 2분의 1보다 큰 범위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가 됩니다. 베타, 알파가 될 테니 빼주시게 되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하고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으로 가시죠.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점화식이 a의 n 플러스 2가 a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인데 지금 이 점화식에 사용되어 있는 항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항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조건이 2개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항에 대한 정보를 단 하나도 주지 않았고 합에 대한 정보만 줬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이 점화식을 우리가 아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점화식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까를 고민해보면 일단 양변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3은 a의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개를 뭐 할 거냐면 더해 볼 거예요. 더하게 되면 좌변은 이거 더하기 이거, 우변은 이제 얘네를 다 더한 게 될 텐데 양변에 같은 게 있으니까 지워지겠고 얘네 둘도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더해놓은 결과물이 a의 n 플러스 3과 마이너스 an이 같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좀 해석이 편한 것 같아. 세 칸 뒤에서는 부호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죠. 헷갈린다면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나열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계속 첨자를 쓰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값을 3칸 뒤니까 A3까지만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칸 뒤에는 부호를 바꿔달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또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도 부호를 바꿔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돼요. 3에서 6으로 갈 때도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4에서 7로 가면 어떻게 되죠? 4에서 7로 가면 또 부호가 바뀌어주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 돌아오겠네. 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주기가 6자리인 수열이에요. 주기가 6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부호가 이렇게 쭉 바뀌면서 여기까지만 더해 주시게 되면 합이 0이 돼요. 즉 S의 6n이 제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을 다시 뜯어보니까 S의 16이죠. S의 16이 23인데 6개씩 0으로 날아가니까 결국 얘는 12까지가 6배수기 때문에 앞에 4개를 더하게 돼요. S4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S4. 괜찮죠? 근데 S4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는데 얘네 둘이 또 날아가니까 이 값은 그냥 B 더하기 C랑 같겠죠. B 더하기 C. 그 다음에 S의 35를 보시면 S의 35가 지금 17이라고 하셨는데 35번째 항까지면은 5개씩, 뭐래니? 6개씩 5세트 날아가고 5번째 항까지 합과 같겠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죽고 C만 남겠네요. 그죠? 그럼 C가 17이야. 더해서 23이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겠어요? 6이 되겠죠. B는 6이 됩니다. 근데 C가 A의 3이었죠. A의 3. 근데 A의 3은 이 점화식으로부터 A2에서 A1을 빼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A2를 방금 6이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A1 하시면 되고 그게 지금 17이었던 거죠. 17. 여기 17. 따라서 A1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이 더하자는 소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17번. 첫째 항이 A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뻔한 이야기고 얘를 지금 계산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금 낯설지 몰라도 수열 시그마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얘네 둘이 합쳐져 있을 때는 부분분수를 쓰는 게 좀 식을 정리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있는 애를 넣어줄게요. 그럼 S의 K에 S의 K 플러스 1분의 A의 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겠대.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앞에 있는 항을 보시면 부분분수로 쪼갤 때 S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S의 K 분의 A의 K 플러스 1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K분의 1 마이너스 S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분모를 계산해보면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해서 바로 앞에까지 날린 거니까 얘가 그냥 A의 K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분자랑 날라가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얘를 이제 시그마를 얘랑 따로 뿌려줄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아까 요게 날라갔으니까 뒤쪽에 있는 S의 K분의 1 마이너스 S의 K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여기도 분배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부분 분수를 계산하면 얘도 이제 교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부호가.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서 S1분의 1, 얘가 여기 들어가서 마이너스 S의 1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1부터 10까지의 합인데 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부터 가요. 그럼 쟤는 S의 11에서 초항을 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수열에서는 항상 첫 번째 항까지의 합 S1이 A1과 같고 그 A1을 2라고 주셨기 때문에 2분의 1에 마이너스의 S11분의 1 마이너스의 S11 빼기 2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 일단 이거 정리부터 좀 할게요. 2분의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고 마이너스 S11에 마이너스 S11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을 절로 넘기고 마이너스 3분의 11을 이 우변으로 데려옵시다. 그러면 S의 11 더하기 S의 11분의 1은 2분의 5에다가
얼마죠? 3분의 11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죠? 더해보니까 6분의 5, 3, 15에다가 22가 되겠고 6분의 37이 되죠. 6분의 37, 6분의 37, 6 더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걔가 지금 얘랑 같다는 소리니까 결국 S의 11은 6이거나 6분의 1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첫째 항이 2이면서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S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탈락이고 내가 찾는 값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으로 할게요. 18번. fx라는 저 로그 함수 위의 그래프 점 중에서 격자점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n번째 x좌표를 궁금해 한답니다. 그러면 x좌표로부터 출발해도 좋은데 그러면 결국엔 y값이 로그를 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fx의 함수값인 5 로그 2에 x 플러스 1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5가 넘어가면서 로그 2에 x 플러스 1이 5분의 n이 되겠고요. 로그의 정의로부터 진수 x 플러스 1이 2의 5분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2의 5분의 n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fx 그래프 위에 격자점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x좌표가 2의 5분의 n승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n으로 표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n은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지? n이 자연수인데 여기에 아무 자연수를 대입해봤자 우리가 y좌표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가 돼요. 근데 n 대신에 2나 3 같은 거 대입해보면 얘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까지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5분의 n이 얘가 다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n이 그냥 자연수가 되면 안 되고 5의 배수일 때만 얘가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n을 5의 k라고 잡아볼게요. k는 역시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격자점의 형태는 n 대신에 5k가 들어가면서 2의 k승 마이너스 1, 5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점에 x좌표를 크기순으로 a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얘가 ak겠죠. 얘가 ak가 될 거고 얘가 이거를 대입한 점이니까 f의 ak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시그마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면 2의 k승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f의 ak니까 더하기 5k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 1부터 9까지 2의 k승은 등비수열의 합인데 r-1, 1이고 초항이 2가 되고요. 항의 개수가 9개 마이너스 1이죠. 1부터 9까지 1이 9개가 있겠고 플러스 5 곱하기 1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45 요거를 계산해 주셨으면 됐던 문제. 511이 2개 있는 거니까 1022가 되겠고요. 9가 빠지고 225를 더해 주시게 되겠고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는데 주관식의 앞에 두 문제는 쉽고 뒤에 두 문제가 그나마 조금 생각할 게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등비수열 1입니다. A를 구하자고 했고 공비가 마이너스 2죠. 여기로 넘어갈 때도 마이너스 2가 될 테니 A의 값은 12. 초등학생도 풀 수 있겠죠. 그죠? 20번 ABC에서 넓이를 구해달라 했는데 2분의 1의 A, B에 sin C 이거 이제 넓이 공식이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AB 곱하면 30이 되고 sin C가 5분의 3이네요. 약분하면 이게 10이니까 3으로 약분되겠고 9가 정답이 되겠죠. 9. 자, 21번입니다. 생긴 거는 조금 험악하게 생겼는데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일단 fx 이렇게 있고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집니다.
h의 6분의 1과 h의 0의 값을 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 있는 함수는 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절대값 안쪽에 있으면 부호를 모든 항을 다 바꿔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인의 2x 더하기 6분의 1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는 얘를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는 얘를 그리자고 했는데 얘가 됐든 주기가 어차피 파이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 한 주기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게 얘는 위로 들린 함수고 얘는 밑으로 내린 함수니까 대충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충 형태를. 일단 x축, y축 이렇게 일단 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수 쪽에서는 6분의 1만큼 들어 올린 모습이에요. 6분의 1만큼. 자, 그럼 세 칸을 기준으로 좀 잡아볼게요. 6분의 1만큼 들어 올렸을 때 이만큼이 들어 올려졌다고 합시다. 뭐 이쪽 부분은 사실 필요 없겠지만. 그러면 원래 사인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게 들어 올려져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겠죠. 뭐 요만큼 이렇게 오겠네. 이렇게. 괜찮죠?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절대값을.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하죠.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왔다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근데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 올려야 돼요. 여기서 들어 올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의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게 지금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현재 여기의 높이는 6분의 7이겠죠. 1에서 6분의 7만큼 들어 올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높이는 기존의 마이너스 1에서 6분의 1만큼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5였어야 돼요. 그걸 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은 우리가 들어 올린 만큼이니까 6분의 1이겠네요. 6분의 1. 자, 이게 이제 음수 쪽의 그래프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파이겠죠. 그 다음 0부터 파이까지요. 0부터 파이까지. 또한 이 정도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6분의 1만큼을 내립니다. 6분의 1만큼을 내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기준점이 한 이쯤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여기서 1만큼을 올라가게 되면 6분의 5까지 올라가겠죠. 6분의 5.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6분의 5가 되는데 이 라인까지 쭉 올라와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내려간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찍겠죠. 그러면 기존엔 또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내린 거니까 이 지점이 마이너스 6분의 7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역시나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또 이제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근데 시작점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었는데 걔가 접혀 올라가서 6분의 1이 될 거니까 여기서 그래프 연결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수 쪽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쭉 들어 올려질 건데 6분의 7까지 다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fx의 그래프예요. 빨간 색깔 그래프가. 이 지점이 6분의 1, 얘네 두 개가 6분의 5, 양쪽 끝에가 6분의 7만큼 이렇게 됐다. 다음 맞죠? 자, 이제 y는 ty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했으니까 h의 6분의 1이면 y는 6분의 1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6분의 1이 아까 어디 있었냐면 여기였죠. 여기. 그러면 얘가 쭉 이렇게 넘어가겠죠. 쭉 넘어가요.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여기 이 6분의 1 라인만큼까지만 떨어지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등 없으니까 뚫려야 되겠고 그럼 6분의 1 교점 쭉 이렇게 세보시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있죠.
여기 뚫렸으니까 세면 안 돼. 그래서 얘가 8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h0이면 x축과의 교점 보자는 이야기니까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겠군요. 더하자고 그랬으니까 답은 1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손으로 그리면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시게 되면 지워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려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방금 지웠는데 6분의 1만큼 내려간 걸 들어 올렸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6분의 1이어야 돼요. 얘가 시작점이 6분의 1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6분의 1, 얘네들의 높이가 6분의 5, 그 다음에 이 양 끝의 높이가 6분의 7이 되는 이런 우함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시죠? 자, 22번입니다. 22번이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 모의고사였나 수능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그 문제의 변형인데 예전 문제는 이제 원의 중심이라 되어 있지만 그때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었고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지수함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 위에 대각선의 중심이 놓이는 정사각형 내부에 격자점 3개 넣어달라 이런 문제였는데 그게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라 원으로 바뀌었고 지수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쨌거나 접해봤던 학생이라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감을 잡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30번으로 나왔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초견에 심지어 내신에서 푸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 됐겠죠. 자, 아무튼 일단 원의 중심이 n, n제곱인데 얘는 바로 밑에 힌트가 있죠. 어디 위의 점이냐면 y는 x제곱 위의 점이에요. y는 x제곱 위의 점. 그런 애들 중에 격자점 3개 있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a1이 7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오면 해봐서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문제 상황을. 자,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를 먼저 봅시다. 그럼 n의 값이 1인 상황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1,1이 되는 이런 상태를 지금 보자는 이야기였죠. 자, 근데 원의 중심이 1,1이야.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볼 거기 때문에 얘가 최초죠. 얘가 최초. 그러면 원 안에 지금 우리는 y는 x제곱 위에 있는 격자점을 3개 넣어야 되는데 이미 원의 중심으로서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개 더 넣어야 되겠죠. 그럼 2개를 더 넣기 위해서는 y는 x제곱 위에 있는 2,4도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3,9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야 3개가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조금 작아져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경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3개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언제부터 안 될 거냐면 이 원의 반지름을 키우다가 점 4,16이 되는 것을 지나갈 때가 되면 4개를 포함하게 되니까 이 반지름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이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3,9까지 연결되는 이 거리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죠. 자, 그래서 1,1부터 3,9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시게 되면 루트에 2칸 차이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칸 차이니까 64가 되죠. 그러면 루트에 68 되네요. 루트 68. 자, 그리고 1,1부터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지점 4,16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 3칸이죠. 9에다가 16부터 1까지 15칸이에요. 요거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어쨌거나 루트 23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아랫값의 범위니까 결국에는 루트의 68보다는 크거나 같고 r이 루트의 23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반지름의 개수 중에 자연수인 거 세면 돼요. 자, 그러면 8보다는 큰 거니까 9부터 10, 11, 12
13도 되고 14도 되고 15도 되고 16은 안 되죠. 그러니까 7개가 나오네. 아, 그래서 A1의 값이 7이라고 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A2의 값을 구하라는 게 1번 문제니까 이제 중심이 2,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중심이 2,4인 경우.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1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위에 중심 2,4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A2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3개를 포함해야 되는데 물론 이래도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막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3,9하고 4,16하고 포함시켜도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자, 여기에 n이 있어요. 여기에 n이 있어요.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고 이게 또 괜히 문자로 미리 해버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숫자로 볼게요. 숫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4라고 한번 해볼게요. 4라고. 자, 지금 기준점이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5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5까지. 그럼 얘는 지금 1,1이고 얘는 2,4고 얘는 3,9고 얘는 4,16이고요. 얘는 5,25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재볼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시게 되면 어차피 x좌표는 한 칸, 두 칸 차이니까 얘부터 얘까지 한 칸이죠. 그 y좌표의 차이가 지금 중요한 건데 y좌표의 변화량이 여긴 7이에요. 그죠? 여기의 변화량은 어때요? 여기의 변화량 9죠. 여기의 변화량 어떻습니까? 여기 5죠. 그러니까 홀수들이야. 여기의 변화량은 3이야. 5가 아니라 델타의 y가 5가 되겠고 얘도 델타의 y가 9가 되겠고 얘 델타의 y가 3이 되고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내가 같은 간격으로 잘라 놓는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제곱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속도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속도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두 번째 상황을 보실 때 2,4가 중심이니까 3개인 점을 넣고 싶으면 3,9랑 4,16을 꽂아도 된다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얘까지 포함하면 얘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4가 기준일 때 얘를 포함하면 사실 이 순간 이미 얘가 들어와 있어요. x좌표 차이 한 칸 차이인데 y좌표의 차이가 3이랑 5가 되니까 이쪽 거리가 더 멀단 말이야.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가 중심일 때 얘까지 넣으면 이미 얘도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3개라는 조건을 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얘가 3,9를 지나가고 여기에 안쪽에 이미 1,1이 있을 때 요게 처음으로 3개의 점을 포함하는 상황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 당연히 4,16을 지나기 전까지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반지름이 커지다가 이렇게 3개만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아까 했었던 건 비슷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두 놈의 사이다라고 지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리 2,4부터 3,9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자고요. 3,9까지.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 되죠? 루트에 x좌표 한 칸일에다가 y좌표 5칸이니까 25가 되겠고 그 거리가 루트에 26이 되네요. 루트 26. 자, 그리고 4,16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루트에 2칸 차이니까 4에다가 16부터 4까지니까 12칸, 144죠. 그러면 얘가 루트에 1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반지름의 범위가 루트의 2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거 가능이니까. 그리고 루트의 14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는 5점 초반이니까 6, 7, 8,
9, 10, 11, 12까지 가고 13 안 되죠. 그래서 역시나 A2의 값은 7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1일 때, 2일 때는 오케이. 왜냐? 지금 1일 때는 여기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시키려면 1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가 중심일 때는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1로 뻗어 나가도 되지만 이쪽으로 뻗어 나갈 때 이미 이 직전께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금 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뻗어 나갈 때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미 얘는 들어와 있어요. 이미 얘는. 얘가 중심일 때도 얘를 지나면 무조건 얘가 들어온다.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이랑 2일 때는 우리가 했는데 저기서 시그마 10번째까지 하는데 이거 어떻게 10번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을 써야 돼요. 일반항을 써야 되는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좀 써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더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얘는 냅둘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이제 일반화가 돼서 n, n제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주변에 있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린 2개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n일 때 n 플러스 1을 포함하면 반드시 n-1이 들어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언제 생길 거냐? 아까 저 A2랑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를 지나갈 때 이미 직전 항인 n-1, n-1의 제곱은 들어왔을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편의상 2,4를 3,9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얘를 넣었더니 얘가 딸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경계값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얘를 지나가면 얘까지 들어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상한선을 이제 어디로 잡을 거냐는 여기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2의 제곱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이놈의 직전인 n-2, n-2의 제곱으로 잡을 건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를 한번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n제곱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 하필 저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저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차피 x좌표랑 y좌표는 y좌표의 간격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쪽 델타 y가 얼마죠? 이쪽에 델타 y 여기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니까 2n에 더하기 1이죠. 2n에 더하기 1 얘네 둘 사이에 델타 y는 얼마인가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4n, 2n 빠지고 2n에다가 플러스 3 되죠.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의 델타 y는 얼마였나요? 여기는 2n의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얘네 둘 사이의 델타 y 값이 2n의 마이너스 3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싶었냐면 여기서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선으로 자를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그걸 지금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자,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를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그 거리를 아래 원이라고 합시다. 아래 원.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제곱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x좌표 차이는 2칸이니까 4에다가 y좌표 차이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제곱해서. 그러면 n제곱에서 얘를 빼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값 4n 빼기 4죠. 4n 빼기 4 맞습니까? n제곱에서 n제곱에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4를 빼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4n에 마이너스 4라고요. 그거를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 16의 n의 제곱 마이너스 32n에 플러스 16이 되니까
16의 n의 제곱 마이너스 32n에 더하기 20이에요. 요게 얘네 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좀 재볼게요. 그 거리 R2제곱이라고 합시다. 되나요? 그럼 R2제곱은 어떻게 돼? 역시나 X제곱, X의 그 좌표 차이는 2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이번에는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n제곱을 빼니까 얘는 4n 플러스 4가 되죠. 4n 플러스 4. 그럼 얘는 16n의 제곱에 플러스 32n에 플러스 16이에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뭐 더 계산할 것도 없어. 4하고 16n 제곱하고 16 있어요. 4하고 16n 제곱하고 16 있어요. n 자연수라며. 얘는 빼고 얘는 더했죠.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때 얘가 포함되면 얘는 무조건 있는데 얘를 포함시키면 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왜?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지날 때를 경계로 잡아서 이거 지나가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사설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재줘야 될 게, 아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이거였으니까 요거는 그냥 루트 씌워서 사용하면 되겠죠. 요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요 거리만 있으면 돼요. 요 거리는 그냥 R3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R3는 얘네 한 칸 차이니까 루트의 1에다가 n 플러스 1제곱에서 n제곱 빼면 2n 플러스 1이죠. 이거를 또 제곱해야 되니까 4n제곱에 플러스 4n에 플러스 1일 거고, 그렇게 되면 루트의 4n의 제곱에 더하기에 4n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이거보단 작은 거죠. 그래서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4n의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이거 들어갈 때까지는 안 괜찮기 때문에 루트에 16n의 제곱 마이너스 32n에 더하기 20 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연수 개수를 카운트 해볼 건데 얘가 지금 2n 플러스 1보다는 커요. 근데 2n의 플러스 2보다는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아까 4n에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4n에 아까 4n에 마이너스 4죠. 4n의 마이너스 4보다 조금 크죠. 이거 제곱하면 요만큼이 얻는데 4를 더했으니까 이거보단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하나 큰 4n 빼기 3보다는 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카운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디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4n에 마이너스 4에서 2n에 플러스 2까지 가야 되니까 경계값 하나 추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2n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돼요. 근데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항을 따로 계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n이 3 이상일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두 번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n이 2일 때는 앞뒤 한 번, n이 1일 때는 오른쪽 두 번이었고 3 이상일 때는 왼쪽 두 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것은 n의 값이 3 이상일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즉 n의 값이 3 이상일 때는 an이 이렇게 된다. 자, 마무리할게요. 그럼 2번에서 우리가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계산할 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따로 뽑으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는 이제는 그냥 일반항으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이거였죠? 자, 그럼 A1하고 A2가 아까 7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하시면 14가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마침 또 범위가 시그마 10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2K-5로 바꾸시고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빼면 되겠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 여기 14 있었고요. 이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하시면 플러스 4까지. 그럼 일단 18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시그마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55가 두 개 있습니다. 110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5가 10개가 빠지네요. 이렇게. 그럼 110에서 50을 빼니까 60. 거기에다가 18을 더하시게 되면 이번에 정답이 78이 되겠죠. 78. 그래서 이 일반항을 솔직히 현장에서 잡기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를 기출로 연습을 했어도 현장에서 이걸 깔끔하게 얘가 들어가지를 고민하는 건 물론 가물은 이쪽이긴 하지만 좀 정확하게 연습을 해두시면 기출 복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